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특히 무한 사고가 난 뒤부터는 더 집중적으로 모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때 전국을 잘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내란 특검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돌파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다행히 저로서는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렸습니다. 상당히 절묘한 균형 감각으로 결단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이 있더라도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충수에 걸릴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왜 2명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가 임명됐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방침을 설명을 했습니다. 최 대행의 절묘한 균형 감각으로 해서 민주당은 상당한 역풍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를 또 탄핵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이 공식 공석 상태였고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의석이 많으므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1명만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이 논쟁이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을 후보자로 선출하는 안건을 제안했고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3명의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은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야가 임명에 확실하게 합의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1명과 민주당 추천 1명이다. 그래서 2명은 임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추가로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임명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최 대행은 김건희 특검 법안은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의결해 정부로 보내온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독점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온 김건희 특검 법안도 정부가 위헌으로 본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 법안과 구조가 유사하여 위헌이라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 법안 역시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내란 및 김건희 특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은 각각 재표결에 붙여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기관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또한 없습니다. 이 내란 특검 법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 수사기간이 한 170일 정도, 그러니까 근 6개월 정도가 되고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그 대선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인원이 검사가 40명 이상, 그리고 그 보조하는 수사 인력 등등을 합치면 약 200명 규모가 됩니다. 이건 완전히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수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수천 명의 공직자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일대 숙청극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기간이 너무 길다. 또 그것을 지휘하는 특검이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맞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공포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묘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판단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제 짐작으로는 민주당이 역풍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이걸 터집 잡아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르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그 충고를 귓전으로 흘려들었다가는 이재명 민주당이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이냐 하는 것은 뭐 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이 오른쪽을 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은 그 반작용이 불 때, 어떤 계기로 해서 반작용이 불 때 민주당과 이재명을 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면은 바로 그런 역풍은 더 거세게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